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는데 그 앞에 정말 작은 요트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바로 이 믿기 힘든 광경 속에 숨겨진 과학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초대형 선박에게도 위협적인 저런 파도 앞에서 고작 15m짜리 요트가 어떻게 버텨내는 걸까요?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는 건데 그 비밀이 대체 뭘까요? 보통 폭풍이라고 하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바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바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바람의 힘만으로는 요트를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대요. 진짜 무서운 적은 바로 저 파도입니다. 부서지면서 배의 옆구리를 그냥 꽝 하고 때리는 저 엄청난 에너지. 저게 진짜 위협이라는 거죠. 아니, 그럼 저런 파괴적인 힘을 도대체 어떻게 견딘다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비결은요, 단단하게 버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바로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요트의 몸체가 충격을 쾅 하고 막아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다. 현대 요트는 유리섬유 같은 복합 소재로 만들어서 딱딱하게 버티는 게 아니라 탄력적으로 휘어진다는 거예요. 파도가 꽝 부딪히면 선체가 살짝 구부러지면서 충격 에너지를 스르륵 흡수해서 흘려보내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착 돌아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냥 단단하게만 했다? 그럼 그냥 박살이 났을 겁니다. 그걸 유연함으로 이겨내는 거죠.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배의 껍데기, 그러니까 선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진짜 비밀 병기를 보러 갈 시간입니다. 바로 물 아래에 숨겨진 핵심 기술이죠. 그게 바로 이 킬이라는 겁니다. 생긴 건 꼭 지느러미처럼 생겼죠? 배 밑바닥에 딱 붙어있는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요트의 무게중심을 저 아래쪽으로 확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정성의 핵심입니다. 아, 오뚝기. 이 비유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그렇죠. 파도가 와서 배를 옆으로 확 밀어도 저 아래에 있는 무거운 킬이 어딜 넘어져? 하면서 계속 배를 아래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똑바로 서게 만드는 힘, 이걸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오뚝기랑 원리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럼 이 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기 140도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배가 저만큼 기울어져도, 그러니까 돛대가 아예 물에 잠길 정도로 넘어져도, 심지어 거의 뒤집히기 직전까지 가도 저 킬의 힘 덕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작은 요트가 거대한 배보다 폭풍에 더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큰 배들은 짐도 많이 싣고 구조물도 높아서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요트는 무거운 킬이 바닥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파도에 밀려서 넘어져도 오토끼처럼 벌떡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설계 원리들이 그냥 이론에만 그치는 데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상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79년에 있었던 패스트넷 레이스 참사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요트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처음엔 날씨가 정말 완벽했어요. 313척의 요트가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예보에도 없던 어마어마한 사이클론이 이들을 덮친 겁니다. 파도는 순식간에 집채만해졌고 결국 수많은 배들이 뒤집히고 가라앉으면서 정말 끔찍한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이 참사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중요하고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아주 명확하죠? 길고 깊은 키를 가진 요트랑 짧은 키를 가진 요트. 어느 쪽의 전복률이 훨씬 낮았나요? 네, 바로 긴 키를 가진 요트들이었습니다. 킬의 디자인이 생과 사를 갈랐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결정적인 데이터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배의 설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선원들이 저지른 어떤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배의 설계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선원들의 생존 전략이죠.
폭풍 속에서 살아남는 기술 중에 정말 효과적인데 상식과는 좀 다른 전술이 있어요. 바로 히빙2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부러 돛을 조종해서 배를 멈추고 바람을 옆으로 받으면서 슬슬 떠내려가게 두는 거예요. 아니 위험한데 왜 멈춰 싶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배 주변에 물살이 막 엉키면서 일종의 방어막이 생겨요. 그래서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거친 파도의 힘을 한번 꺾어주는 정말 신기한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패스트넷 참사에서 드러난 치명적인 실수들은 뭐였을까요? 첫째, 아직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배를 너무 일찍 포기하고 구명뗏목으로 갈아탔다는 겁니다. 둘째는 기본적인 준비 부족, 장비 고정도 안 하고 문도 열어놓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하게도 기상 예보를 무시한 거고요. 조사를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에 차라리 배에 그냥 남아있는 게 훨씬 안전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요트는 가장 마지막에 포기하는 것이다. 내 발밑에서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그때만 포기해라. 이게 바로 패스트넷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뼈아픈 교훈이에요. 여러분의 배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배는 훨씬 더 강인하거든요. 침몰 직전까지 선원을 지켜주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과연 거대한 크기가 이길까요? 아니면 영리한 기술이 이길까요? 이 표를 보시면 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도를 만났을 때 큰 배는 그걸 힘으로 그냥 뚫고 가야 해요. 하지만 요트는 마치 부표처럼 파도 위를 그냥 둥실 떠서 넘어갈 수 있죠. 기동성도 달라서 큰 배는 계속 가야 하지만 요트는 멈춰서 폭풍이 지나가게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대형 선박은 압도적인 힘으로 버티는 거고 요트는 유연성과 전술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를 정말로 지켜주는 건 뭘까요? 무조건 큰 덩치와 압도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그 힘에 맞서지 않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지혜로운 설계와 기술일까요? 이 작은 요트의 생존기는 그 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